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미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어제 지구 열대화로 인한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의 폭염이 40도를 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어제 사진 잠시 이제 기억을 복귀하는 의미에서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리면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 저 사진이 좀 보이는 라디오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남성이 그냥 훌훌 다 먹고 이렇게 그 더위에 지쳐서 네. 이렇게 그 분수에 물을 이렇게 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리포트를 들으시면서 이제 진행자님 그러셨잖아요. 여기 인명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걱정.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입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패터슨시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가한 고등학생 150여 명이 극심한 더위로 쓰러졌다. 아이고. 현장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졸업식 중에요. 네, 두 번째 사진 띄워드리면 저기가 이제 졸업식이 있었던 미국 뉴저지주의 한클리프 스타디움인데요. 당시 기온이 32도였는데 습도까지 포함한 체감 열 지수가 42도였던 42도. 예. 아이고.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야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150명 이상이 더위로 쓰러졌다. 42도인데 야외에서 하면 아이고. 그러니까요. 패터슨시 소방서장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을 대량 사상사고로 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니까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고 스타디움에 이 졸업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모여 있는 가운데서 집단으로 쓰러진 겁니다. 네. 그래서 패터슨시의 시장은 폭염 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하고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야외 행사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이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뉴욕하면 센트럴파크잖아요. 그렇죠. 섭씨 37도입니다. 37도. 그러니까 2012년 7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아직 6월이잖아요.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이 지역 최고 기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공항 기온이 38.8도까지 올랐고 또 뉴욕과 뉴저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 약 3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전 단수. 예, 네. 온열 질환의 정전 단수까지 이어지는데 미국 기상청의 폭염 경보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뉴저지에서는 체감 온도 43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볼티모어와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라서 좀 비교적 시원한 시원할 곳인데 텐데. 열대야가 6월에 이 열돔 현상은 지구 대기의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압축해서 지표면으로 밀어내는 현상이거든요. 이 탄소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중국에서는 또 남부 지역에서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홍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내뿜고 있는 두 나라가 중국, 미국. 네, 다 기후 폭염, 기후 홍수에 휩싸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인주부터 텍사스 동부까지 총 1억 5천만 명이 폭염 경보 영향권 하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유, 인명 피해가 계속 더 이어질 수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네, 이게 남의 일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폭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아직 뭐 이제 시작이죠, 저희도. 예, 여기서 걱정되는 게 폭염 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어떤가? 이게 2023년 오늘의 기후 시작할 때부터 노피디님이 얘기했던 예, 거죠. 요거는 계속 매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뭐 보다 좀 획기적이고 엄격한 폭염 대책을 기대해도 될까? 현재까지는 글쎄요입니다. 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적인 폭염 보호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거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규정이 뭐 엄청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 작업할 때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시키자. 네. 지금까지는 권고
권고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의무화시킨 자 2시간 작업할 때마다 최소 20분 이상 33도 넘을 때 이걸 위반 때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영세 중소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철회를 공고를 했고 네.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해당 조항을 뺀 채 지금 입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계에서는 당장 이게 2시간에 20분 쉬는 것도 이게 안 된다는 거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도 이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장관들이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철도 기관사 출신 예, 분이시죠. 출신이잖아요. 청문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도 새로 뽑아야 되고 요런 상황인데 폭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의 노동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예, 여기서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해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다른 나라는 폭염 어떻게 하고 때 있나?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미국 연방 정부의 제도를 쭉 살펴봤더니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모범이 아니라니까 요즘. 예, 그분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네, 분이 트럼프 대통령도. 예, 지금 백악관에 계셔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제도 설계는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따박따박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죠. 여기서는 실외와 실내 작업 환경 모두에 대한 폭염 질환 예방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고용주한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입니다. 모든 고용주는 열 질환 예방을 위한 서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네. 제출해야 되는 시행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첫 번째, 충분한 물 제공 절차. 노동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충분한 그늘과 냉각 장소 접근 절차. 보이는 라디오에 캘리포니아 노동국의 홍보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릴게요. 네. 사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반드시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물, 그늘, 휴식 시간.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고온 조건 시 절차, 비상 대응 절차, 열 적응 방법 및 절차. 이거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분들 기준일 테니까요. 실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실내 작업장 아하, 네. 노동자에게도 포함이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작업장 직원들한테 이거를 다수의 직원들, 영어뿐만 아니라 뭐 다수의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을 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미국은 이 매뉴얼을. 노동자들이 영어 못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예, 두 번째로 물 제공 의무가 있는데요. 고용주는 작업자에게 신선하고 깨끗하며 적절히 시원한 식수를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네. 이게 의무화 조항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그늘과 냉각 장소 제공 의무인데요. 실외 작업장의 경우 이제 기온 기준이 있습니다. 기온이 화씨 80도, 즉 섭씨 27도를 넘으면 고용주는 항상 그늘을 제공해야 된다. 그늘은 휴식을 취하는 모든 작업자가 편안하게 앉을 만큼 충분한 크기여야 되고 직사광선이 차단돼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 휴식 시간은 기본적으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인데 여기서 만약 온도가 더 올라간다. 네. 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최소 5분 이상의 냉각 휴식 시간이 추가가 됩니다. 아하. 휴식 시간도 온도에 따라서 늘리도록. 예를 들어서 화씨 95도, 즉 섭씨 35도가 넘을 경우에
2시간마다 최소 10분 이상의 순 냉각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통상 휴식 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뭐 열 적응 및 모니터링 의무, 교육 의무, 비상 절차 대응 의무 이렇게 매뉴얼로 딱 제도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남들이 이렇게 잘 이미 적응을 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겠죠. 의무만 있다면. 예,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한번 언제 시간 되시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옆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오늘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